제가 멀쩡히 잘 다니던 병원 그만두고 나오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셨겠어요. 그렇죠. 얘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내가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병원 외에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작년에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방문간호 하면서 간호사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가지고 정말 내 환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한테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젊다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사실 안 힘든 거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목표로 하는 바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어린 나이긴 하지만 가장이기도 하고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힘들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촬영하면서 보니까 방문간호가 뭔지 모르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알려는 드려요. 알려는 드리는데 이게 쉽사리 시작하기가 어려운 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방문간호를 하고 있고요. 네네. 밤에는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쓰면서 네.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30살 박진우 간호사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9시쯤에 출발을 하시나요? 집 근처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가는 거고요. 시간을 차로 운전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제 출근 시간이 결정되는 거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멀리 계신 분이어서 그리고 아침 시간에는 서울이 많이 막혀서요. 네네네. 조금 여유롭게 항상 출발하는 편입니다. 방문간호를 하시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수술실에서 네.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 수술실에서 근무하면서 좀 새로운 간호사의 영역을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방문간호에 도전을 하게 됐고 지금은 되게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방문간호를 하시고 네네. 오후에는 요양병원에서 나이트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젊다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사실 안 힘든 거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목표로 하는 바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직 어린 나이긴 하지만 가족들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가족이라는 게 결혼을 하셨다라는 건가요? 네.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해서 아주 귀여운 아들이랑 저를 잘 보살펴주는 와이프가 있어서 결혼은 시기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시기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한 확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올인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어떤 감이죠, 사실은. 그런 게 들었을 때 결정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결정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최선을 알아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든 일이어도 저는 버틸 만한 것 같아요. 막간에 네. 저희 사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와이프가 일본 사람인데 타카야 항상 어린 남편 데리고 사느라 고생이 많은 건 아는데 내가 요즘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못 써서 좀 미안해. 근데 너가 있어서 우리 아들도 건강하게 잘 한국에 적응하고 늘 고맙고 사랑한다.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의견은 딱 반반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가 뭘 하든 응원해 주시는 스타일이어서 다만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항상 조언을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는 되게 항상 따뜻하신 분이어서 제가 힘든 거가 제일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끝까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내가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병원 외에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작년에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보던 와중에 산업간호사라는 것도 있고 연구간호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저는 방문간호를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너무 저랑 맞았어요. 업무 스타일이라든지 제가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방문간호 하면서 간호사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가지고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 저희 부모님은 되게 한 가지 길만 되게 걸어오신 스타일이에요. 회사도 20년 넘게 다니시고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되게 파고 들어가시는 정도를 걷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 입장에서는 제가 멀쩡히 잘 다니던 병원 그만두고 나오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셨겠어요. 그렇죠. 얘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맨 처음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리고 네가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가족들이 맨 처음에는 괜찮니? 그거 할만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아 그래 우리 아들 고생한다, 너가 그 일이 맞다면 계속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지금 진짜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어요. 주로 이렇게 이동하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일단 오늘 스케줄,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예전에 갔었을 때 저한테 요청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 복귀해보고 오늘은 어떤 플랜을 짤 건지. 근데 사실 차 막히는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5분 늦는 것보다 30분 일찍 가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가서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 약속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제가 조금 일찍 움직이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주위 동료 간호사분들은 네. 방문 간호가 뭔지 모르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이제 저는 이제 알려는 드려요. 알려는 드리는데 이게 쉽사리 시작하기가 어려운 게 조금 겁은 나요. 예를 들면 만성적인 거, 저도 장르는 잘 모르거든요.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공부를 했죠. 찾아보고. 근데 방문간호는 1대1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결정?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되게 심적으로 부담이 되게 커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걸 잘 극복을 하고 했는데, 극복했던 방법은 저는 공부하는 거? 네, 그거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간호사의 알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뭐 공부하신다고 하는데 정리를 또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블로그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 자료들을 이제 보기 좋게 딱 정리를 해서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습관처럼 됐어요. 습관처럼이라는 표현은 네. 매일 하신다라는 건가요? 아, 네네. 매일매일 하나씩은 무조건 올려요. 제 자신과 한 약속이거든요. 그거가 한번 깨지면 다시 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습관이란 게 저희 부모님이 항상 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이라 저는 그거의 값어치를 알거든요. 분명 그게 모여서 저한테 큰 도움을 줄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어서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방문간호가 네.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 일이 있기도 하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시는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스케줄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고요. 이게 계절도 좀 타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같이 이렇게 온도차가 큰 계절 있잖아요. 그런 계절에는 어르신들 컨디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도 스케줄 변동사항이 생겨요. 원래 주 1회 하셨던 분이 3회로 늘리는 경우도 있고, 3회를 하셨던 분이 1회로 줄이시는 경우도 있고, 되게 각양각색의 케이스가 있어서 변동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럼 그 변동성에 대한 스케줄을 우리 네. 선생님이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센터에서 해주면 간호사가 편하죠. 간호사가 편한데 저는 적어도 저랑 인연을 맺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책임을 지고 싶다? 제가 모든 걸 이제 관리를 하고 오히려 센터에 보고를 드려요. 어쨌든 스케줄을 계속 바꾸면 이게 센터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거든요. 왜냐면 고정돼 있고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게 좋은데, 최근에도 이제 어르신 한 분이 방문간호 횟수를 되게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시간대가 달라요. 계속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고정적으로 이 시간에 가겠습니다 하고 센터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센터장님도 좋죠. 근데 제가 계속 바꾸고, 오늘은 이날에 가겠습니다, 오늘은 전날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센터장님이 귀찮으실 만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피드백도 주시고,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집요하다고 할까요? 이게 궁금한 거나 아니면 제가 한 어떤 간호 행위가 올바른지 이런 걸 컨펌 받기 위해서 센터장님한테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드려요. 간호사들은 이제 노티를 한다고 하는데, 여쭤보고, 센터장님 오늘 이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저도 여러 센터를 만나봤는데 힘들었던 센터도 있고, 지금 센터는 저는 진짜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협조를 잘 해주시는, 네.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신 네. 우리 센터장님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문자 드리고 전화 드리고 하는데도 항상 케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과 항상 어르신한테 성실하고 근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 지금은 어떤 어르신 가정에 방문을 하시는 건가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 질환으로 조금 고생을 하시고 있어서 재활 간호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드리고 있고요. 어르신 스스로가 이런 방문 간호의 필요성, 재활 간호를 하고 나서 본인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니까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좀 방문 간호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내 환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한테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